혹시 그 조민수 대표가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조문을 했습니까? 네, 조문을 했었는데 조문을 하고 이제 테이블 뒤쪽 테이블로 가서 직원들 한 8명 있는 자리 테이블로 가서 그 직원들 앞에서 동호 아프지 않았냐, 원래 병이 있었지 않았냐, 병을 숨기고 입사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조민수 대표랑 하남점 관리자와 함께 말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여기 지금 동호 사진도 있어요. 보세요. 동호 앞에서 그때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 똑같이 해보세요 지금. 고 김동호님의 친형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고인 되신 분의 영면도 기원합니다. 코스트코 코리아 측으로부터 혹시 사과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동호가 사망한 지 지금 116일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회사에서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고, 오히려 유족이 직접 코스트코 회사 본사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냐고 묻더군요. 네. 제가 듣기로 코스트코 아시아 지사장이라고 하는 분, 리차드 창이라고 하는 분이 이메일로 한 줄짜리 사과를 보내왔다고 하는데 그런 적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코스트코 회장에게 직접 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한 달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답장 내용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미 사측과 협의된 내용들만 저에게 답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과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인 사과 한두 줄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냈었습니다. 그래요. 그 조금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코스트코 코리아 조민수 대표께서 이 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유족께 심심하게 송구하다는 뜻도 밝히고 또 이 사고의 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동안에 충분히 사측에서 그렇게 해왔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 전까지 동호 관련 서류 여러 차례 요청했었고 CCTV 영상도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번의 거절, 말 바꾸기 그리고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해서 50일 만에 모든 영상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전에 동호 관련 서류를 요청했던 거는 저희가 요청할 때마다 그 자료들이 왜 필요하냐,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냐 등의 이런 소리가 많았었고 또 이제 부모님이 직접 오시던지 아니면 위임장을 가져오던지 하는 등의 그런 비협력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조민수 대표가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조문을 했습니까? 네, 조문을 했었는데 조문을 하고 이제 테이블 뒤쪽 테이블로 가서 직원들 한 8명 있는 자리 테이블로 가서 그 직원들 앞에서 동호 아프지 않았냐, 원래 병이 있었지 않았냐, 병을 숨기고 입사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조민수 대표랑 하남점 관리자와 함께 말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친형께서 직접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조문을 하고 그 당시에 조문 앞에 있는 상태에서 직접 듣진 못했고 당시에 있던 직원들 8명 정도 그분들이 들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민수 대표가 아주 단호한 말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직원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7명, 8명 정도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여기 지금 동호 사진도 있어요. 보세요. 동호 앞에서 그때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 똑같이 해보세요 지금.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조민수 증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조민수 증인은 코스트코 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언제부터 재직하셨습니까? 2015년부터 근무했습니다. 계속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계신 건가요? 그때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 PPT 좀 하나 띄워봐 주시겠어요? 코스트코 산재 현황 좀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2019년도부터 2023년 6월까지 코스트코의 산업재해 인정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에 73건이었던 것이 그 다음에 96건으로 늘어나고 2021년에는 181건, 거의 2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2022년에는 267건, 거의 2배쯤 늘어나요. 그리고 올해 6월 말까지 132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산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거나 근무 강도가 더 강해진다거나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세를 보고 어떤 대책들을 수립하셨습니까? 산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건 당연히 저희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장에 방문해서 각각의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고 근데 연구하고. 별로 노력하신 성과가 안 드러나고 있네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늘어난 볼까요? 부분에서 여기서 늘어난 저 한번 보십시다. 유사 할인 마트들 대형 마트별로 산재의 비중을 보니까요. 절대적인 숫자는 749건으로 적지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종업원 수와 대비해서 보면 코스트코가 산재 비중이 높아요. 다른 데보다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많아요. 이거는 산업안전 관리에 있어서 뭔가 빈틈이 있음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한번 또 한번 보실까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질문을 포기하겠습니다. 좀 더 2분 더 주세요. 그 앞에 저 코스트코 취업 규칙과 관련된 저게 지금 하남점에서 저 카트라고 하는 것을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취업 규칙에 보면은 6대 이상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6대가 아니라 막 20대 한 30대 되는 것 같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노동자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취업 규칙을 위반해서? 자의적인 걸 떠나서 저렇게 하도록 환경이 된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 부족한 부분이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 같습니다.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미처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PPT로 제가 보니까요. 영업 규모가 비슷한 상봉점하고 하남점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매출이 하남점이 156억, 상봉점이 153억. 주차장은 하남점이 5개 층이고 상봉점은 4개 층입니다. 그런데 카트 관리 인원은 하남점이 11명, 상봉점이 17명이에요. 그리고 계산대 인원도 하남점이 40명, 상봉점은 60명입니다. 당연히 인원이 부족하니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려면 저렇게 한 사람이 여러 대를 끌어야만 하는 거죠. 취업규칙에 위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안전 관리를 해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음을 막 반증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노조 위원장이 말씀했는데 코스트코는 단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장례식장에 가서 증인이 했다고 하는 말, 원래 동호가 아팠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친형이 분노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위증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위증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따져보십시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저 다시 우리 형님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예, 아주 그 분노하는 심정을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 말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국회와 정부 또 회사 측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동호는 내년 초에 미국을 이주 예정이었고 미군 입대를 고려할 만큼 키 177, 몸무게 78kg으로 아주 건장하고 꿈이 많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동호가 사망하고 제가 직접 코스트코를 방문하면서 며칠 동안 온도를 재봤는데 방문 차량이 많은 1층과 2층의 온도는 40도가 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동호는 3일 내내 40도가 넘나드는 곳에서 시원한 물도 없이 수백 킬로그램의 카트를 이끌며
하루 4만 보를 넘게 걸었습니다. 그 환기도 안 된 찜통석에서 말입니다. 이게 산재나 중대재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동호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말란 법 없습니다. 남은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공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뀔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미 예견된 산업재해였습니다. 안전수칙과 적정 인원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투명한 조사를 통해서 동호회 사망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합당한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사업주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조민수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호 장례식장에서 직원들이 8명이 있는 앞에서 동호 병 없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동호 여기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동호는 관리자 한 명에게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고객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스트코에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수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직원들이 인력 증원을 그렇게 요청해도 매번 시즈널만 뽑고 콤보만 돌리시네요. 내 동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자들은 인센티브로 수억 원씩 받으면서 정작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원들 복지에나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경영진들은 즉시 개선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경화복, 출입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호 못살게 굴고 고인과 유족에게 비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희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100일이 넘도록 동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지옥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은 동호 사진 앞에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며 꼭 살아 돌아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동호 퇴근 시간만 다가오면 꼭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엄마 나왔어 라고 밝게 인사할 것 같은데 동호의 그 밝은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동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동호가 자던 침대, 입던 옷, 사용하던 숟가락과 젓가락, 분위기 메이커였던 동생의 부재로 인해 집안은 많이 허전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에게 남은 것은 참을 수 없는 그리움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슬픔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